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학교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낮에는 많은 학생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이 썰은 학교에서 밤을 새게 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과학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학교에서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회를 앞두고는 어쩔 수가 없었죠. 반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과학실에서 프로젝트 준비를 하던 중 문득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긴 상태였고 학교는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길은 어두웠고 불빛은 깜빡거리며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 보리를 본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화장실 칸막이 문 밑으로 사람의 발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그 발을 관찰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누구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가기는 찜찜해서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칸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신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완전히 열린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발도 사람도 그 어떤 기척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달려 친구들이 있는 과학실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창백해진 얼굴로 들어오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었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서로를 격려하며 과제를 마쳤고 학교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걸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로 간에 장난으로 화장실 귀신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지금도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곤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화장실 쪽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날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온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있죠. 오늘은 그 중 하나를 기반으로 매우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모든 등장인물, 사건은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해 여름 대학에 다니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 준비하던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겸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 중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끝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적한 산장이 마음에 들어 그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산장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에 있었다. 그곳은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며칠을 보낼 최고의 장소처럼 보였다. 친구들은 차를 대여해 산길을 따라 산장으로 향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는 그들을 한껏 들뜨게 만들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은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산장에 들어섰다. 산장 내부는 비교적 깨끗했고 벽난로와 함께 낡은 나무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들은 금세 적응하며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첫날 밤 친구들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주변에 둘러앉아 오랫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음과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찬 밤이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조금씩 불안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의 소리가 잠든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바로 쿵쿵 거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지붕이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일정했다.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으나 어느새 소리는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친구들은 가까운 마을에 들러 필요한 생필품을 싸기 위해 1시간가량 산길을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방문을 반기면서도 산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눈빛이 잠시 변하는 듯 보였다.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이들, 그 산장은 오래된 전설이 있는 곳이라네. 밤에 이상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게. 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친구들은 이를 그냥 허름한 전설 정도로 넘겨버렸다. 그저 기묘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치부한 것이다. 산장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며 새벽이 되기 전까지 밖에서 별을 보며 술을 마셨다. 그저 즐거운 여름밤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비슷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운 것 같았고 친구들은 점점 두려워졌다. 서로를 깨워 확인해 보니 다들 같은 소리를 들었고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누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산장 주변을 확인하러 나갔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불안한 잠을 청했다. 셋째 날 예기치 못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산장에 머물러 있었다. 비 오는 날 그들 중 한 명이 오래되고 낡은 책장을 뒤지다 꺼림칙한 걸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은 과거의 이 산장에 머물던 사람의 것이었다. 일기장을 펼치고 읽어 내려가던 그들은 점점 소름이 끼치는 내용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산장에 머무르면서 겪은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밤마다 들려왔다는 쿵쿵 소리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이 일기장에 빽빽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 소리는 다가오고 있는 신호다. 멈출 수 없다. 도망쳐야 한다. 친구들은 일기장을 덮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는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산장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쿵쿵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더욱 커지고 가까워졌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다급함에 친구들은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문을 열자마자 비바람과 함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어두운 숲속으로 밀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뒤에서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달렸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 가까운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무사히 자신들이 있는 곳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로 다시는 그 산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단지 무서운 기억으로 남을 뿐이었다. 이후로도 그 산장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비어있는 채로 남겨졌고 산장을 둘러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두려운 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서움 속의 스릴을 즐기도록 만든다. 하지만 과도하게 무섭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그저 허구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자.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은퇴한 교사 김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작은 전원주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가끔씩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아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다. 밤늦게 오는 전화에 김 씨는 약간 당황했지만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이내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전화가 몇 번이나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무 말이 없는 침묵만이 흘렀다. 김 씨는 다소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거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전화를 추적한 결과 이상하게도 발신지는 그들의 집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김 씨는 희미한 발소리를 듣게 되었다. 발소리는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나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는 것 같았다. 지하실 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불이 번쩍 켜졌고 김 씨는 아이라인 같은 것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 발짝 더 내디뎠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을 돌아보았을 때는 지하실 바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 씨는 이 사건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하나둘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는 지하실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을 지키겠다며 속삭였고 깨어나면 피곤함이 몰려왔다. 결국 김 씨는 집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창문과 문의 잠금 상태를 점검하고 지하실에도 CCTV를 설치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희미한 발소리를 듣고 카메라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에는 하얀 그림자가 나타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무언가 같기도 했다. 김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슬픔이 가득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그 목소리가 이어서 말했다. 나를 찾지 말아줘.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이 집에 이상한 기운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지하실의 문을 자물쇠로 다시 잠궜고 그 후로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 집을 소리 없는 집이라 부르며 조심히 피해 다니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하얀 그림자가 누구였는지 왜 나타났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김 씨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고 그 집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지하실에 그려져 있던 그 아이라인 같은 흔적도 함께 사라졌고 이제는 아무도 그 장소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얼마 후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아 이야기만이 떠돌아다니게 되었다.